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피습 이후에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내가 피습당했다고 생각하는 취지, 그 정도로 국민의힘 당원들이 성숙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 피습건에 대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야당의 대표가 백주 대낮에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이상한 사람 몇몇이 이런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해서 흔들릴 정도의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만약 제가 피습당했을 때처럼 생각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국민의 힘이라는 수준 높은 정당, 수준 높은 시민들이 동료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의 힘은 모든 폭력을 강력하게 반대할 뿐만 아니라 진영과 상관없이 피해자의 편에 서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국민의 힘과 우리 지지자들 모두 같은 마음으로 이재명 대표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신년 인사에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테러를 당하셨습니다. 테러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 범죄행위를 넘어서서 자유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시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경호가 얼마나 강화가 됐냐. 화면을 보면 방검 장갑이라고 하잖아요. 흉기가 들어왔을 때 경호원들이 이렇게 탁 막는 거. 이런 장갑까지 착용하면서 경찰들 어제 한동훈 위원장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근데 이런 방검 장갑 이런 조치가 나온 이후에도 서정욱 변호사님, 일부 온라인에 한동훈 위원장 광주오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좀 떠돌았어요. 이거는 이제 중대한 그 협박입니다. 지금 상당히 모방 범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긴급 체포를 한 거고요. 제가 보기에 영장을 저는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에 10월달에도 집에 특수주거집 집에 들어온 이제 그 문이 흉기하고요. 그다음에 점화용 토치 이걸 놓고 가가지고 이제 구속이 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정치 테러 유형을 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이때는 이제 그냥 사회 불만 세력이 묻지마 테러하는 이런 유형이 하나 있고. 2006년 커터칼 피습이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리포트 미국 대사 있잖아요. 여기는 여기 반대 진영에서 공격하는 이런 유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송영길 대표 있잖아요. 이분은 이제 같은 진영에서도 오히려 테러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반대 진영, 같은 진영, 묻지마 테러 모든 데 이게 위험이 노출돼 있는 거예요. 저는 경찰의 임무 중에 중요 임무 중에 하나가 요인 경호입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 어떻게 보면 이게 독보적으로 보수 진보의 대선 후보 아닙니까? 저는 선거 기한을 떠나서 평소에도 경호가 아주 강화돼야 된다.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제 대구 갔을 때 한 240명 넘게 한 위원장 경호한 걸로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저렇게 방검 장갑도 쓰고요. 반면 오늘 민주당 지금 피습 이후에 정치권의 파장 만만치가 않아서요. 그 야당 지도부 오늘 국회 민주당 최고위원회 자리에서도 백드롭에 글씨도 없고요. 지금 충격에 빠진 민주당 분위기를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화면에서. 오늘 민주당은요. 이재명 대표 피습 가짜뉴스 대책기구까지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일부 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부 유튜브 방송을 중심으로 또는 일부 종편 등에서 매우 부적절한 언급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사실상 그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하고 가짜뉴스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대책기구를 통해서 법적 대응, 정치적 대응을 다 하겠습니다.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관련된 그 유튜브나
또는 당사자들은 신속히 그 동영상이나 자기 발언들을 내리는 것이 우선될 것입니다. 여당의 대전 신년회 인사회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피습에 대해서 말하자 일부 참석자들 사이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고 어떤 참석자는 쇼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박수치고 환호했던 심지어는 쇼라고 말했던 분들께 묻습니다. 당신들은 왜 정치를 하는 겁니까? 당신들의 정치에는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옆에서 박수치고 환호한 여당 인사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대전 시민과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십시오. 아까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니까 워워시켰던 걸로 제가 정확히 봤는데 민주당 박정희 최고위원 얘기는 이걸 어떻게 쇼라고 부르냐,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들께 사과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우리가 화면을 봤지만 뭐 저런 상황 인식과는 굉장히 달랐고요. 그 자제를 시켰고 또 한동훈 위원장의 메시지도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여야 할 거 없이 우리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저런 테러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고 그럼요. 또 피해자를 염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마당에 이걸 정쟁의 소재로 활용할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앞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유튜브에서든지 종편에서든지 좀 무리하고 섣부른 해석이거나 가짜뉴스에 가까운 그런 허위사실이나 이런 걸 유포하는 걸 자제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저렇게 정쟁으로 비출 수 있는 소지의 얘기를 최고위원이 하는 건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어찌됐건 간에 이게 이제 여야를 떠난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사 상대 당의 그런 대표가 이런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그런 범죄 행위를 비난하고 또 피해자를 위로하는 이제 그런 정치를 저는 했을 거라고 믿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런 메시지를 두고서 약간은 비아냥거리는 듯한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나에게만 선의가 있고 상대에게는 그런 선의가 없다라는 식의 편협한 생각이 그러게요. 사실은 이런 이 대결의 정치 내지는 증오의 정치를 부르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은 좀 차제에 우리가 자제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제가 굳이 유정주 의원의 저 말을 다 읽지는 않더라도 소정숙장 결국 이제 또 하나 그렇게 함구령, 자제령, 홍익표 원내대표가 내렸음에도 강경파 의원들은 계속해서 이 피습 이후의 전국에 대해서 당리당략으로 평가하는 거 아니냐는 해석, 비판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야 정당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이 사안 자체에 대한 충격과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 것인가 이런 뭐 논란도 많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여야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예. 이제 일종의 위기 관리인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마치 내가 피습당한 것처럼 이렇게 보고서 대응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테러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어쨌든 이번 사안을 보는 이 기본적인 관점에서 여야의 관점보다는 이게 공통의 문제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불필요한 얘기를 하지 말고 좀 자중자애하자 이런 얘기를 지도부가 했던 것인데 그 일부 의원들이 이제 그것을 못 참고 이걸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고 예. 상대 당을 비난하기 위한 하나의 소재로서 이걸 또 활용을 하려고 하고 그것이 또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상황은 여든 야든 간에 예. 상대를 뭐 비난하는 소재로 사용하기보다는 이런 일이 왜 발생했고 앞으로 이런 일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 해야 되느냐. 그래서 조금 더 정말 대결의 정치, 증오의 정치를 지향하고 그건 타협과 화합의 정치를 만들어가면서 우리 사회 전반을 그런 쪽으로 알겠습니다. 정치권부터 앞장서 가자. 이런 쪽으로의 어떤 문화적인 변화 이런 것을 좀 앞장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